행복하게 살다가 호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작가의 염원이 깃든 행복은 독자들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울러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행복한 소설입니다. 행복, 시작합니다. 할아버진 3시간이나 신음하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운명을 하셨는데 운명하시자 딸이 짤막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고개가 숙여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울음소린 별반 나지 않았다. 운명한 다음 순간 거기 종신하였던 많은 이들의 머리를 한결같이 스쳐간 것은 대체 이 일을 건너편 301호에 입원하고 있는 그의 부인, 즉 할머니께 알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시골에서 입원하겠노라는 전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병이 대단하신가 하여 염려도 하였으나 막상 서울로 모시고 보니까 이렇다 할 병은 아니고 다만 노쇠하였을 뿐이므로 할아버진 83이고 할머니는 그보다도 3살 위였다. 젊은이들은 모두 꽤는 살고 싶은가 보다 하고 속으로 웃기도 했었다. 노쇠라 입원할 곳도 없다는 의사의 말이나 본인이 굳이 우김으로 거역할 수도 없고 치료도 각별한 것이 있을 수 없어서 링게르나 놓고 음식이나 맛난 것으로 가려서 잡숫게 하는 정도이다. 링게르도 피부가 질겨서 바늘이 들어가는데 간호원이 무진 애를 쓰고 바늘을 한번 꽂으면 보통 2시간 걸리는 것이 3시간 반도 좋게 걸리고 남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세라 공연히 헛마음을 써서 그만 몸살이 나서 건너편 방에 마저 입원하게 되었다. 할머니 말씀에 병상에 누울 곳까지는 없으나 만일에 자기가 먼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가엾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입원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도 처음에 입원할 때 하는 말이 내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가 가엾어서 라고. 두 노인이 마치 세상엔 단 둘만 있고 다른 이들은 모두가 자기들을 해치기라도 하는 양 서로 애초로이 여기는 품이 또한 젊은이들, 특히 손자인 홍기와 홍숙들의 웃음을 사나 본인들은 잠옷 심각한 바가 있는지 그러한 눈치도 아랑곳 없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하고 서로 마음 쓰는 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위독하게 되고부터는 의사, 간호원, 식구들이 함께 짜서 할머니께 하루 한 번 들여다보는 할아버지 방을 못 가게 해두었다. 실상 할머니의 노쇠도 극도에 달한 듯한 느낌도 있으나 특히 의사의 부탁이라고 하여 며칠 안정하셔야 된다고 일러둔 것이다. 아무렴 안정하지.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게. 그러나 할아버지가 죽으면 나도 꼭 죽는다 하는 말을 반드시 덧붙였다. 그 말투가 매우 비장한 결심 같은 것을 느끼게 하므로 할아버지가 운명하자 모두들 슬픔보다도 할머니를 더 염려한 것이다. 80이 넘어서 죽으니 본인은 어떨지 모르나 온 식구가 아 호상이다 하고 애석함보다도 마치 이 일을 완수한 후에 후련한 느낌 같은 것이 느껴져서 고인에 대해서 약간의 죄송감마저 가기도 했다. 할머니께 알리느냐 안 알리느냐로 아버지와 고모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참 동안 실랑이랬다. 아버진 마지막 길이니 알려야 한다 하고 고모는 어머니만은 더 사셔야 한다고, 그래서 만일 말하였기 때문에 그로해서 돌아가신다면 마치 우리가 천수를 빼앗은 것 같으니 절대로 안 된다고 고개를 내저으며 반대했다. 결국 누구의 의견을 따르게 될지 미해결인 채로 할아버지의 신체는 그날 밤으로 집으로 모셔와졌다. 5일장으로 정하고 수일을 하느니 음식을 마련하느니 안에서는 법석을 하고 밖에선 부고를 내고 밤샘을 하느라고 한참 바삐 돌아가는 판이라 자연 할머니 병문안 갈 것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이 지나서야 겨우 이것에 정신이 돌아간 어머니가 누가 할머니께 가는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바쁜 판국에 없어도 좋을 사람은 홍기와 홍숙인데
홍기가 답답해서 할머니와 긴 시간 마주 앉아 있을 리도 없고 그보다도 녀석이 갑갑한 김에 진상을 실토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서 홍기는 그만 자격을 잃게 되었다. 홍숙이 가면 좋으련만 할머니가 이상하게 알고 눈치챌까봐 그것도 걱정이다. 아들, 딸, 며느리, 외손, 친손에서 하루에 10댓 명씩 드나들더니 누구 하나 감감소식에다 손녀가 빗쭉 앉아있으면 필경 할머니 신경을 쓸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상제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 수도 없고 음식이나 옷 마련이나 이 경우에 총지휘자격인 고모가 잠시나마 자리를 떨 수도 없고 어떻거나 어쩌나 하다가 그만 점심마저 넘겨버렸다. 이렇게 되니 다급해진 아버지가 상제고 뭐고 격식 차릴 것 없다고 엉덩이 털고 일어서서 어머니와 함께 부랴부랴 택시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가 떠나자 회사에서 중역들이 몰려와서 조상을 드렸는데 상제가 없어서 쩔쩔매다가 홍기가 사장을 대신하여 영정 앞에 앉아서 절을 받았다. 의젓이 또 비장한 듯이 앉아서 일일이 절을 받으려니 홍기는 전신이 밧줄로 잡아묶인 듯이 거북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해 일어나 안방에 가서 아휴, 나 상제 노릇 못하겠어요. 하고 쿵 엉덩방아를 찌우며 앉는다. 원망직해라. 못할 것이 무엇람. 아버지 안 계시면 의뢰쳐야 할 일인데. 고모가 높다랗게 쏘아붙이며 금방 있대요. 기꼬대가 너무 느리지 않어? 하고 언제 홍기한테 말을 했더냐는 듯이 재봉틀을 돌리며 옆 사람에게 참견을 한다. 약식 나와봐 주셔요. 부엌에선 고모도로 나오라고 재촉이다. 홍기는 거기도 앉아있을 곳이 못 되는 것 같아 홍숙의 방으로 가본다. 홍숙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투덜대면서 호두를 까느라고 집게로 탁탁 소리를 내고 있다. 우습지? 무엇이? 홍숙은 그를 보지도 않고 되묻는다. 모든 이런 형식들이 말이다. 무슨 형식? 음식 차리고 옷하고 절하고 눈물도 없는 곡하고 하는 거 말이야. 그게 왜 우스워? 넌 이런 때도 여전하구나. 이런 때라니? 그녀는 호도만 본 채 말하고 있다. 홍기는 차차 답답해진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오빠야말로 우습다. 무엇이 우스워? 우습다고 한 게 말이야. 그게 왜 우스워? 그것도 몰라? 딱딱 호도 껍질이 또 깨어졌다. 특별한 때니까 별다른 형식이 있는데 우습달 게 뭐냐는 뜻이리라. 진작 그렇게 말할 일이지 빙빙 돌리기는. 홍숙의 말이 옳기는 하나 홍기는 그녀한테 진 것 같아 어떻게 역습을 할까 조급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다행이라 여기며 수화기를 드니까 바로 그의 친구다. 단성사에 좋은 영화 들어왔는데 안 갈 테냐? 글쎄, 홍기는 수화기에 손을 맞고 영화 가자는데 안 되겠지? 돌았어? 안 되겠는데? 아이고야, 웬일이냐?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 아이야, 그거 안 됐다, 야. 울었니? 눈물이 나와야지. 얘는 뭘 하고 있어? 어머니가 문을 획 열며 쏘아붙인다. 홍기는 얼떨김에 수화기를 놓고 헤헤 웃었다. 무엇들 하고 있니? 시골서 고모 할머니가 오셨는데 조상도 안 받고. 홍기와 홍숙은 떼밀리다시피 하여 방을 나갔다. 대청에서 곡소리가 그야말로 제격으로 된 곡소리가 들려왔다. 이른이 넘은 고모 할머니가 소복에 단정히 엎드려 곡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빨개진 눈등을 안경 속에서 껌뻑이고 있다. 10분은 좋게 되는 곡이 끝나자 고모 할머니는 병풍 앞에서 물러앉아 또 운다. 이번엔 곡이 아니고 어깨를 들먹이며 소리 없이 흐느낀다. 홍기도 콧등이 시큰해졌다. 이른이 넘었는데도 그녀는 아직도 윤이 도는 분홍빛 살결이다. 흐느끼는 것이 끝나자 호상이다. 여든이 넘었으니 장수하셨고 아들의 손자에 없는 것이 없고 손윗사람 누구 하나 남겨두지 않고 아랫사람 누구 하나 또 먼저 보낸 일이 없으시니 참으로 이런 복이 어디 있겠니?
그녀는 그래도 미비한지 대소변 다 보시고 오래 앓기라셨나 고통을 아셨나? 사람이 그렇게만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한이 되랴? 점점 부러운 듯한 말투로 변해간다. 그녀는 이윽고 머리를 돌렸다. 맞손자가 없어서 섭섭하구나. 전번 쳤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안 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 그렇게 단시일에 올 수도 없고 해서요. 아버진 띄엄띄엄 한마디씩 변명처럼 말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모 할머니가 집안에서는 첫째 어려운 어른이 된 것 같다. 어머닌 차도가 어떠시더냐? 고모 할머니는 매사에 절차가 뚜렷한 듯한 인상이다. 첫째는 돌아간 이의 복을 찬양하고 맞손자가 손자 노릇 못하여 유감의 뜻을 표했고 다음엔 할머니의 병문안이다. 예, 어머니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저를 어쩌나. 일을 겹쳐당해서는 안 될 텐데. 아이고 가봐야겠다. 그녀는 일어섰다. 가장 쓸모없는 홍기가 모시고 가야만 했다. 아이고 식혜나 마시고 천천히 가십시오. 어머니가 식혜를 가지러 간 사이에 그녀는 됐다. 뭘 갔다 와서 먹지. 매사 절도가 있구나. 홍기가 속으로 재삼 여기고 있는데 식혜가 들어왔다. 굳이 싫다는 것을 억지로 도로 앉혀서 마시게 한다. 대문에 또 조상객들이 몰려들어왔다. 마침 자가용이 들어와서 홍기는 잘 됐다 여기며 고모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부엌에서 누가 호들갑스럽게 소리친다. 고모님 나와보셔요. 고모님. 아이고 왜 그래? 나 바빠. 안방에서 수의라고 있던 고모도 맞소리를 쳤다. 입간이 오늘 밤이라 수의가 급한 것이다. 9이 덤벼들어 하는데도 아직 다 되지 못하고 있다. 뒷마루에서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가본다. 낯선 노파가 하나 비좁은 틈에 끼어 서 있다. 저 다름이 아니고요. 칠성판을 저희께 주십사고요. 지금 할아버지의 신체 아래에 깔린 판자 쪽을 달라는 것이다. 입관하고 나면 칠성판은 필요 없게 된다. 호상이시라 얻어가려고요. 꼭 저희께 주세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보아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면서도 이상도 해라. 남의 신체 밑에 있는 걸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러나 그녀는 왠지 기분이 좋아지며 뒷마루로 음식을 하러 갔다. 눈이 돌게 바빠서 잠시나마 우두커니 서 있을 겨를이 없다. 대청엔 조상객들이 떠날 사이가 없고 방이고 부엌이고 마루 마당에까지 일하는 사람들로 들먹거리고 있다. 손님도 많기도 해라. 호상은 호상이야. 어머닌 속으로 흐뭇함을 느끼기도 한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계절도 좋지. 그녀는 다시 만족했다. 호도를 들고 부엌으로 가는 홍숙을 보자 고모가 소리를 쳤다. 홍숙이 너 좀 이리 좀 오너라. 예. 부고가 나면 손님들이 더 많을 터이니 넌 이제 손님 접대해야 한다. 집안 깨끗이 하고 문밖 어지러지나 살피고 대또래 신발도 가지런히 하고 대학 졸업반쯤 됐으니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리고 관이 곧 그녀는 말을 잠깐 끊었다가 들어올지도 모르니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한다. 관 위는 생화로 덮을 테니 꽃 많이 사오너라. 손님 접대하랴 집안 치우랴 꽃 사오랴 홍숙은 머리가 돌 지경이다. 관에 못 박는 소리 날 때 제일 기막히지. 누가 옆에서 바늘을 놀리며 한숨을 쉰다. 그래서 관 얘기를 하다가 고모는 잠시 말이 막혔던가. 관에 흙 떨어질 땐 하고 누가 또 긴 한숨을 쉰다. 홍숙이 무슨 할 일이 더 있으려나 하고 서 있으니까 거기는 꺾지 말아요. 이렇게 해야지. 고모는 이미 그녀는 안중에도 없다. 홍숙은 손님 오실 때마다 차시중하려니까 숫째 호독 가던 때가 나온 것만 같다. 어머님 수의도 아주 해둬야겠잖아.
팔촌뻘 되는 아주머니의 말이 뒤에서 들려온다. 아이고, 별 말씀을. 고모의 음성이 떨렸다. 할머니가 돌아가는 것은 무척 싫은 모양이다. 전화 돌려라. 아버지가 대청에서 소리를 친다. 뒷마루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잔걸음으로 뛰어가서 상자가 큰 소리 내는 법 아니에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홍숙의 방으로 가자 스위치를 돌렸다. 조개 사세요? 아까 사람 하나 갔을 텐데요. 예. 오늘 밤 8시입니다. 예. 부탁합니다. 스님들이 올 모양이었다. 홍수가 향 깎아라. 홍기 아직 안 왔니? 큰 소리 내지 마시래도. 어이구, 괜찮아. 손님 안 계실 땐. 홍숙은 이것하랴 저것하랴 정신이 없다. 그녀가 하는 일은 생색이 안 나는 것뿐이다. 기도를 할 줄 알든가 수정가라도 담을 줄 안다면 몰라도 그녀는 찬마루 한 구석에 앉아서 향을 깎기 시작했다. 갑자기 앞마당이 떠들썩하더니 말뚝 박는 소리가 난다. 천막을 치는 것이다. 오늘 밤은 밤새만은 이가 부쩍 늘겠죠? 저런, 그러면 고기 좀 더 사와야지. 술도요. 술은 무엇으로 하나? 맥주야 비싸서 어디? 아이고 뜨거. 아이고 손 댈 뻔했네. 고만 밀어요 좀. 저 이것 봐. 거기 고기 다진 것 좀 던져줘. 정종으로 하지. 정종은 쌌어? 아이고 한두 병이라야 말이지. 달걀 줘요 달걀.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이고 막걸리로 하지. 그 잔말 말고 정종 산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응? 아 이런 답답하긴 주인 마나님이나 고모님이지. 예 잠깐 오징어 몇 쪽 사와야 한다. 땅콩도 북어도 안주값 많이 마련해둬야 돼. 아이고 한 사람이 말해요. 여러 소리가 나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적어 가거라 적어. 적기는 뭘 적어. 젊은 게 그것도 못 외워. 송자야 같이 가거라. 차 왔으면 차 타고 가거라. 콜라도 사와? 안 손님은 손님 아닌가? 그래 사이다. 아이고 이 넥 뽕 빠지겠네. 잔소리 말고 다식판이나 이리 줘요. 아이고 여태 그것밖에 못했니? 송화가루 어디 뒀어? 선반 위에요. 깨다식 할 건 그것도 선반 위이지. 부엌은 벌통 쑤신 것 같다. 홍수가 방에 가서 자리 펴라. 고모 할머님 오셨다. 어머니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기를 재던 채로 와서 말하고 또 간다. 홍숙은 향을 깎다 말고 방으로 가보았다. 고모 할머니가 지친 얼굴로 앉아있다. 먼 데서 와서 조금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고되다는 것이다. 침대에 눕지 못해서 자리를 펴고 눕게 했다. 홍기가 재미나는 듯이 홍숙이 자리 까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애쓴다 한다. 치, 오빠야말로. 그녀는 차게 딴전을 친다. 아닌 게 아니라 혼났다. 할머니도 얼마 못 가실 것 같아. 간호원 말이 식사도 부쩍 줄었대. 할아버지 어떠냐고 하기에 괜찮으시다고 했지. 진땀 나더라 야. 나도 괜찮다고 가서 그래라. 사실은 꼼짝도 못하겠다고 하잖아.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될 텐데 하고 또 시작이야. 할아버지가 먼저 죽어도 안 된단다. 그러다가도 내가 그 앞에서 죽어야 상팔자인데 하잖아. 아주 진짜 진심 같더라. 그러면 할머니는 상팔자는 틀렸어요. 했지? 뭐? 아니 속으로 말이야. 물론 속으로지. 이랬다 저랬다 죽는 것 가지고 지지고 볶는 셈이야. 결국 죽음은 제멋대로 오는 것인데. 시 같구나. 까불지 마라. 다음은 우리 차례야. 괜찮아 난 언제 와도 좋아. 아이고 끔찍한 소리 말아라. 고모 할머니가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있었다. 홍기와 홍숙이 찔끔하여 방을 나갔다. 홍기의 친구들이 대명 조상을 왔다. 홍숙의 일감이 늘었다. 그녀는 홍차를 내서 들고 갔다. 오늘 밤샘하겠다고 한다. 오늘뿐만 아니라 장산날까지 밤샘한다고 한다. 모두 공부벌레들인지 생김새로 보아 오늘 하루도 셀 것 같지 않았다. 홍숙이 속으로 비웃는데
차를 마시자 웃옷을 벗고 와이사스 바람으로 일어서서 마당에 가더니 천막 속에 돗자리 까는 것을 거들기 시작했다. 손님마다 한가하니는 누구나 일을 하기 마련이 된 것 같다. 회사에서도 직원 19명이 밤새마루 온다고 한다. 홍숙이 어딨니? 고모의 높은 음성이 들려왔다. 넌 다 그만두고 어서 꽃 사오너라. 퇴근 시간 되면 손님이 밀릴 것 아니냐. 비싸더라도 백합을 많이 사오너라. 향기 좋게. 아지랑이 꽃은 싼 데다가 보기도 좋으니라. 장미나 달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 많이 사와야 하니까 차 타고 가거라. 관 위에 다 덮을 테니 그리 알고. 참 마거리도 많을 게다. 홍숙은 후반을 뒤통수로 들으며 운전수를 부르러 갔다. 차가 대문을 나가는데 장의사에서 여많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 들어왔다. 뒤이어 길고 검은 관이 발가숭이째로 들어온다. 여많은 이들의 인상이 한결같이 험하다. 한눈에 눈살이 찌푸러진다. 고모가 나와보고 질겁을 했다. 염은 내가 잡수겠소. 그녀는 뱉어내다시피 한다. 할 줄 알아? 아버지가 고모의 기세에 눌려서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알고 뭐고 있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오빠하고 나하고 해요. 어떻게 해? 손이나 깨끗이 씻고 오시오. 하는 법이 뭐 따로 있으려고? 정성이 있으면 다 되는 거지. 그리고 미안하지만 장의사 양반들은 그만 가세요. 고모는 소매를 걷어올리더니 목욕실로 갔다. 아이고 원, 하필이면 저렇게 흉측스럽게 생긴 것들만 몰려왔어. 천만에. 고모는 혼자 붕괴하며 혼잣말로 몇 번이나 내까렸다. 아버지도 손을 씻으러 일어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엇이든 고모 의견대로 될 것 같다 하고 홍기는 생각했다. 할머니께 알리기는 다 틀렸는걸. 어떻든 두고 볼 일이지. 홍기는 혼자서 흥미도인다.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밤새 많은 이들은 9시쯤 오너라고 한다. 부엌에서 와 하고 짤막하게 환성이 일어났다. 아이고 저녁 안 차리는 게 어디에요? 아무렴. 연하문명 먹이려면 혼나지. 손님들은 어디 그뿐인가요? 그렇고 말고 어떻든 잘 되었어.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았지. 저런. 입관할 때까진 모시고 와야겠어. 아이고 참 안 된대도 그래요. 마저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대청에서 아버지와 고모가 또 의견 대립이다. 마지막 길인데 어떻게 못 보시게 한단 말이야. 글쎄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그 한을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한 때문에 어머니께 한되는 일을 해야 오라? 그러면 어머니도 아주 돌아가셔야 속이 시원하겠소? 얘가 왜 이래? 왜 이러긴. 사실 때까지 사시도록 하는 것이 자손의 도리지. 아이고 글쎄 그것은 네 생각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되시겠는가 생각해봐라. 그래요. 아버지께는 훗날 꼭 알려드릴 테니 염려 마세요. 홍기가 한마디 했다. 얘야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아니? 고모가 화살을 홍기에게 돌리려고 한다. 장난이라뇨. 장난이 아니면 왜 웃으려고 그래? 언제 웃으려고 했어요? 언성이 점점 높아갔다. 홍숙의 방에서 고모 할머니가 나왔다. 그저 다 효심이 지긋해서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구나. 글쎄 뭐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심히 난처하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입관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버진 고모 할머니의 의견에 맡겨버릴 듯한 말투다. 고모 할머니는 얼른 자리를 뜨며 내가 아니 자식들이 알아 할 일이지. 난 아예 상관할 자격이 없다. 그녀는 도로 홍숙의 방으로 간다. 아버지와 고모가 다시 서로 쳐다보며 앉았다. 한참 후에 에이, 난 내 멋대로 할 테다. 아버지가 드디어 벌떡 일어섰다. 고모가 덥석 그 손을 잡고 도로 앉힌다. 안 된대도. 글쎄 어머니가 아시면 그 순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셔도 할 수 없지요. 연애하다가 한쪽이 죽어서 한쪽도 따라 죽는데 얼마나 좋아요? 고모의 커다란 눈이 꼬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너 이놈의 새끼, 예, 넌 있을 때 농담할 겨를이 있니? 고모가 와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도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갑자기 온 집안 구석구석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났다. 농담이라뇨. 참. 홍기가 당황했다. 아이고, 이 기막힌 때에. 홍기는 홍숙의 방으로 들어갔고 부엌에서는 음식장만에 여념이 없었다. 아이고 뜨거, 아이고 손 댈 뻔했네. 저 이것 봐, 거기 고기 다진 것 좀 던져줘. 달걀 줘요, 달걀.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이고. 예, 잠깐. 오징어 몇 쪽 사와야 한다. 땅콩도, 북어도. 안주값 많이 마련해둬야 돼. 적어 가거라, 적어. 적기는 뭘 적어. 젊은 게 그것도 못 외워. 송자야 같이 가거라. 콜라도 사와. 그래, 사이다. 송화가루 어디 뒀어? 선반 위에요. 깨다시 칼 건 그것도 선반 위이지. 아이고, 이 넥뽕 빠지겠네. 아이고, 여태 그것밖에 못했네.